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남겼지만 오늘 아침에 쌍둥이 조카들 무사히 집에 보내주고 왔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70일가량 되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거의 70일간 함께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가니까 너무 조용해서 좀 허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여유의 시간도 생겼으니 조금 더 힘내볼까요? 그럼 3월 30일 코인생존기 두 번째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저희가 주말 영상으로 3주 전이랑 이제 지난주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트럼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요거 세 달간 세배 근본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업비트 상장 가능성 높은 코인, 참 서구 형님이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지 오늘 아비트럼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네요. 상장 빔으로 조금 한 2,000원 조금 넘었다가 지금 한 1,800원대의 가격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죠. 이 정도 가격은. 사실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비트럼은 공짜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에어드랍으로 나누어준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저희가 NFT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때 요거였죠. 50만 원으로 사막 만드는 법.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도사클 버전 1을 아마 2만 원에 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한 120만 원대에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의 첫 번째 NFT 오소리였나? 그것도 경쟁이 엄청 빡셌었는데 1솔라나에 민팅된 것이 45솔라나 정도에 팔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솔라나가 거의 100불에서 120불 갈 때였거든요. 엄청 달달했었죠. 이야기가 잠깐 새기는 했는데 이 에어드랍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의 경우에 이 에어드랍의 신 줍줍 전문 롤토체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이번에 아비트럼 에어드랍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계정 4계정을 작업을 해서 2계정을 받은 건데, 이제 이게 미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좀 다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랜잭션의 횟수, 그리고 거래 금액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자랑만 해서 뭐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 특별 영상에 다음번 에어드랍의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업비트의 상장 가능성도 높은 그런 친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트랜잭션 찍는 방법과 이제 거래량을 계속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영상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에는 메타마스크라는 개인 지갑이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 보면 여기 메타마스크 웹3 필수 메타마스크 사용법 총정리라고 있거든요. 이 영상도 꼭 미리 숙지하셔서, 메타마스크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꼭 미리 숙지를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좋겠죠. 자, 나는 시드가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메타마스크 이제 이런 에어드랍을 통하면 아까 제 친구도 보셨잖아요. 1,100만 원을 이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에어드랍으로. 절대 작은 시드라도 기 죽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크립토 시장에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에어드랍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정말 불장에 생각지도 못하게 시드가 쭉쭉쭉 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코인 생존기를 꼭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잠깐 차트로 돌아와서, 물론 차트적인 부분은 차르님이 잘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오늘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단기 매매를 잘 하지 않아서 사실 차트를 거의 일봉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이 28,800달러를
한 번 이제 넘어줬어요. 아까 29,000 거의 $200까지 갔었죠. 어 일단은 한 번 확실하게 넘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려 놓은 이 윗 추세선에 닿고 이제 좀 내리기는 했는데 계속 저항을 맞던 것과 한 번 확실하게 넘었다가 내려온 것은 또 다르니까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조만간 확실하게 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차트를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월봉 캔들을 보면 지금 1월 달에 긴 양봉, 거기다가 2월 달에 아주 미세하지만 이제 양도지, 그리고 3월 달에 망치형 긴 양봉. 이거 못 참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차트를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여기서 숏 잡기는 좀 쉽지 않나. 뭐 항상 이제 저희 팀원들이 얘기하는 떡상 기원님도 있고 차르님도 있고 추세를 돌리는 건 사실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월봉 캔들만 보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부분은 내일 오전에 차르님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 이제 과거 미국이 금본위제를 진행하였다. 뭐 지난 영상에서 금본위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미국이 금본위제를 진행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기축 통화는 미국의 달러, 미국의 돈 달러죠. 하지만 이번에 프랑스가 중국에게 LNG 수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위완화 결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위완화 결제라. 현재 세계는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에너지인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원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거 영상에서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원유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이것이 세계를 이분화 혹은 뭐 더 나눠질 수도 있지만 이분화시키는 큰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원유는 아니지만 LNG 위안화 결제, 이거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듯 결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될 비트코인, 이거 무시 못하죠 또. 자, 이분화가 되면 여기는 달러 여기는 위안화 이렇게 받느니 그냥 야 우리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비트코인으로 받을게, 준비해놔, 알겠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말했지만 좀 너무 많이 갔나요? 하지만 국가 간 거래에 위안화를 쓸 줄은 알았나요? 뭐 우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행 이슈입니다. 역시 이제 찰스 슈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은행 이야기야 최근에 너무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큰 은행이고 지속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전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 이제 발표가 있죠. 오늘 밤 발표가 있는데 GDP 발표와 실직, 뭐 실업수당, 그리고 분기별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요건 얘기를 해보면 일자리에 대한 기형적인 구조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의미 없다는 게 막 다 무시해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상황에 자리가 넘쳐나는데 굳이 실업 수당 뭐하러 신청을 합니까? 뭐 또 귀찮잖아요. 막 신청했다가 일하면 다시 뭐 귀찮잖아요. 일하다가 나씨 너무 피곤한데 일주일만 쉬었다가 다시 일할래. 이게 가능한 상황인데 말이죠. 게다가 그를 뒷받침해 주듯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파트타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이 계속되는 이게 이거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거라 이제 요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주 이상 일을 쉬고 있다? 여러분, 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한 달 넘게 일을 안 하고 쉬라고 한다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가능한가요? 회사를 한 달 이상 그만둔다? 혹은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가능한 분들보다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이 꺾여야 한다, 좋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선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 연속으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비단 그냥 난 오래 쉬고 싶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표도 조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하나입니다. 아직 팔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속 홀딩 하고 있습니다. 다들 퇴근 중이시거나 뭐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맛있는 저녁 식사,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